실화, 가장, 주장, 대피셜, 기타, 우리 주변 인간들 이야기. 안녕하세요, 우준입니다. 가수 전효성 씨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가부 채널에 나온 희망 그림이라는 영상이에요. 캠페인에 참가한 계기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유독 전보다 젠더 폭력에 관해서 많이 접하게 되었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캠페인이라면 같이 힘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이유는 범죄인지 사랑인지에 대해서 그 경계선이 애매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분명히 범죄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많은 분들이 아직 헷갈려하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트에 대한 간대한 인식 달라져야 할 것은 간대한 분위기 때문에 자칫하면 범죄의 이유를 피해자한테서 찾을 수 있거든요. 범죄라는 건 엄연히 가해자의 잘못인데 그 범죄가 일어난 이유는 너 때문이야 라는 불필요한 시선까지 받게 되어야 하니까 그건 너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간대하게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라는 것을 엄연히 가해자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가해자의 잘못이기도 하고 쌍방의 잘못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폭력을 쓰면 잘못이에요. 하지만 돈을 떼먹었다든가 사기를 치거나 바람을 폈다. 그래서 폭력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무조건 가해자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일단 폭력을 쓰는 것 자체가 잘못이니까 가해자의 잘못인 건 맞아요. 하지만 가해자의 잘못 혹은 쌍방의 잘못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때린 사람이 더 많이 잘못했어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의 본인이 가진 결핍을 타인에게서 충족하려고 하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결핍이 있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라면 바로 애정 결핍이죠. 부모님에게 사랑 못 받고 자란 사람이 연인에게 집착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배운다고 하지만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올바른 건지 상처를 덜 주는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거나 실질적인 해결 방안들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학교 다니면서 이런 걸 배웠었나?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윤리시간 이런 걸 말한 것 같네요. 하지만 이런 대인관계를 이론으로 백날 배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고운말 써야 된다,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등등 이런 거 배워봤자 실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운말을 쓰려고 하는데 친구가 화나게 하면 나쁜 말을 쓰죠.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데 나에 계속 놀린다거나 시비를 걸면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또 친구는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시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이것도 친하게 지내다 보면 또 그 벽이 허물어지는 건데 장난도 못 치고 딱딱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서먹해지니까 보통 이런 관계가 상충되는 것 같아요.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예의 바르게 행동해요. 하지만 친해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농담도 하고 막말도 하고 그러니까 농담이나 막말 같은 게 괜찮은 사람들은 또 잘 지내는 거고 그게 불쾌한 사람들은 못 지내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다른 거고 자기랑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전효성이 꿈꾸는 안전한 대한민국, 어두워지면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내가 오늘 안전하게 살아서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약간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살아서 잘 들어간다? 남자들이 이제 칼 들고 죽이러 온다 이런 게 전제에 깔려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도 저런 생각을 매우 많이 합니다. 밤늦게 어두운 골목 같은 거 들어가면 다들 무서워해요. 학교 다닐 때 독서실에서 집에 갈 때 여고생들이 무서워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갈 때 같이 가거나 혹은 엄마가 데리러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단 여자들이 치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들 무서워하긴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치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어요. 군데군데 파출소도 있고 순찰차도 순찰 돌고 편의점이나 24시간 가게들도 많기 때문에 남미나 멕시코, 인도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은 잘 벌어지지 않아요. 또 신기한 게 외국 여행은 또 혼자 그렇게 잘 다니더만. 한국보다 외국이 훨씬 더 우범 지역인데 말이죠. 어쨌든 저런 생각을 가진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평생에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건 또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겠죠. 일상생활에 아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저 발언이 조금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집에 잘 들어갔어? 안부 인사를 묻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닌데 우리는 당연하게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부터 저런 거 많이 물어봤습니다. 간밤에 별일 없으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말들이 인사가 된 건 바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고 위생 상태가 안 좋다 보니 간밤에 자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런 인사를 하게 되었던 거고, 식사하셨습니까? 이 말은 우리나라가 되게 못 살던 그런 시기, 6.25 전쟁 이후로 굶고 살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때 나온 말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밥이 없어서 식사를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게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잘 들어갔어? 이런 말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른이 아이에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자식이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다 보니까 사고 없이 잘 들어갔느냐,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걸 마치 치안한테 안 당하고 집에 잘 들어갔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하고, 다니고 싶을 때 다닐 수 있고,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헤어지고 싶을 때 헤어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자유가 있는 안전한 일상을 그립니다.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헤어지고 싶을 때 헤어질 수 있는 이 말이 데이트 폭력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일단 데이트 폭력의 유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남자가 호구 잡힌 상태에서 계속 연애를 하다가 호구 잡힌 상태에서 까인 경우예요. 그럼 호구 잡힌 남자가 눈이 돌아가겠죠. 없는 돈 다 짜내서 여자친구 백 사주고 밥 사주고 다 했는데 다 받고 나서 갑자기 안녕 하면서 손 흔들면서 헤어지자고 하면 호구 잡힌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눈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여자가 잘못했네? 아니요.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때린 사람이 잘못을 했죠. 이건 따질 필요도 없고 데이트 폭력을 한 남자가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여성에게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가실로 치면 여성에게도 가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남성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때리면 안 돼요. 그냥 호구 잡힌 남성이라면 제 영상을 보고 기억을 하세요. 나이가 어리고 연애 경험이 없는 남성이면 남성일수록 여성에게 호구 잡히기가 쉬워요. 당신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까이고 나면 내가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랑했던 만큼 분노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경험치예요. 남자들 알게 모르게 돈이든 순정이든 다 갖다 바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패면 안 됩니다. 남자도 패도 안 되고요. 사람을 패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걸 내공으로 만들어서 다음 연애에서는 그렇게 당하지 않아야죠.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여자가 여우였다기보다는 내가 호구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사달라고 한다고 다 사주지 마세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물건은 지 돈으로 사야지 뭘 또 사달래. 그래도 정 사주고 싶으면 그냥 돈 버린다 생각하고 아무 대가 없이 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정상적인 연애를 했는데 남자는 아직 마음이 남아있고 여자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경우입니다.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이걸 다시 예전 같은 관계로 돌리기 위해서 사과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돌아선 여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다 귀찮은 거죠. 이런 과정에서 막말이나 독설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찌질하니까 내가 널 안 만나는 거야. 네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런 류의 발언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살면서 한 번도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보지 않은 남자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헤어지자고 하고 나는 그 관계를 되돌이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듣고 있으니까 또 눈이 돌아가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매정하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야지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 같은데, 또 사람이 다르고 다르죠. 그 가정에서 인격을 건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남자가 눈이 돌아가서 데이트 폭력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애당초 남자도 그런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몇 달 혹은 몇 년간 그렇게 두 사람은 연애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끝이 안 좋게 끝나면 데이트 폭력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남자가 잘못한 거예요. 남자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폭력을 먼저 사용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는 그냥 오락가락하는 또라이죠. 누가 봐도 미친놈인데 근데 잘생겼다거나 말을 잘한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이상한 매력이 있다거나 그래서 여자 쪽에서 그냥 좋아하다가 폭행당한 그런 케이스죠. 그냥 성구안이 안 좋았던 그런, 아니면 이렇게 될 걸 본인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거나. 보통 이런 식으로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남녀 모두가 다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단순하게 남녀가 헤어지면 남자가 매달리고 여자가 싫어서 거절하다가 남자한테 폭행당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남자가 헤어지자고 해서 여자가 손목 끊겠다고 한 경우도 봤어요. 죽어버리겠다,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
헤어지고 나면 나도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카톡 보내고, 저는 실제로 이런 경우를 봤어요. 친구랑 술 마시고 있는데 친구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원룸에 오지 않으면 손목을 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런 거 다 뻥이야. 그냥 헤어지기 싫어서 너 겁주는 거야. 장담컨대 절대로 손목을 그을 일 없다. 근데 진짜 그었어요. 그런 일을 꽤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그은 사진을 보내는 애도 봤었고, 너무 느낌이 쎄해서 집에 가봤는데 진짜 죽을 생각하고 손목 긋고 누워있어서 119 부른 애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라면 남자도 데이트 폭력 당한 거 이상으로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여자 만나기가 무섭고 연애하기가 두려워지죠. 제가 실제 보고 듣고 느끼기론 데이트 폭력을 하는 남성이나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여성이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효정 씨가 말한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헤어지고 싶을 때 헤어지는,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하는 자유가 있는 안전한 사회는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지금 저 발언 이후로 엄청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엔 대본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요. 대본이라면 그렇게까지 뭐 전효정 씨를 미워할 이유도 없겠죠. 하지만 대본이 아니라면 에라 모르겠다. 이상 우준이었습니다. 끝!